민주당 내에서는 또 사법부에 대한 또 계속 압박을 계속 이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민주당의 행보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진 교수님부터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저는 민주당의 위기는 집권 후에 올 거라고 보거든요. 저건 한 사람의 개인의 선의 뭐 이런 데 기대할 게 아니라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치를 하는 그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좀 저는 전체주의화되고 있다고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180석에서 190석의 의석을 가지고 행정부를 꼼짝 못하게 이른바 제왕적이라고 하는 대통령을 꼼짝 못하게 막을 수 있는 그런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의석이. 거기다가 또 뭐야, 그러니까 이제는 행정 권력까지 잡게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분이 평소 지론이 뭐였냐면 권력은 잔인하게 행사하는 거야라고 평소 얘기했던 그런 분이란 말이죠. 그다음에 또 남은 게 결국 뭡니까? 사법부인데 사법부는 그전에 뭘 했냐면 검찰 개혁한다 그래서 검찰들 계속 공격을 해가지고 검찰을 완전히 지금 너덜내서 자기들에 대한 수사를 아예 못하게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그래서 이상한 공수처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아예 요번에도 사실 내란죄 수사 때도 도대체 수사권이 어디 있는지 모르게 지금 현장에서 굉장히 그 일반 민중들을 위한 우리 일반 백성들을 위한 국민들을 위한 그런 수사에 굉장히 지장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모든 시스템을 망가뜨렸고 거기서 나가가지고 이제는 뭡니까 사법부까지 이번에도 뭐 대법원장 공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음에 대법관 회의가 열린다네. 저는 황당했거든요. 아니 선거법 판결을 빨리 내려가지고 그게 이유예요. 아니, 그 선거법이라는 건 원래 1년 내에 633 원칙에 따라서 빨리 내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관 회의를 열려면은 이게 왜 이렇게 늦어졌냐 이거 가지고 여는 건 얘기하는데 빨리 연다? 그 딱 보니까 그것도 뭐 한 5분의 1이 찬성하면 된다라는데 기간도 못 맞춰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반대가 컸는데 거기서도 이제 정권 바뀌게 되면 또 한 자리 하고 싶은 분들이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조희대 뭐 물러가라 뭐 이런 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뭐 대법관 뭐 33명, 그다음에 민주연구원 부원장인가 이분이 노골적으로 얘기하는 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이제 필요하냐, 삼권 분립 없애는 방안을 이제는 생각할 때가 됐다. 이런 얘기를 그냥 거침없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다음에 이제 견제해야 국힘의 상황을 접으세요. 저 모양이거든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좀 약간 공포감이 좀 있거든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만 행정부, 입법부 완전 장악하고 사법부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파기환송심 나고 난 직후부터 뭐 기일을 6월 18일로 연기를 해도 계속해요. 만약에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제대로 나오고 이렇게 지리멸렬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아니 수만 쪽에 뭐 기록을 판사가 어떻게 보느냐 그걸 왜 봐? 유창훈 영장 판사가 2023년 9월 달에 영장 기각했어요. 그때 백현동 사건 또 저 대북 송금 사건 위증교사 사건 3개를 뭉쳤습니다. 10만 페이지 넘어요. 당신은 어떻게 보고 그때 그 영장을 했냐고. 하루도 안 되는 날에. 안 따지잖아요. 철저히 자기한테 유리하면은 정말 현명한 판단이고 불리하면은 이제 들고 일어나는데 지금 저 대법관 뭐 탄핵을 한다 그러고요. 또 뭐 대법관 숫자를 100명으로 늘린다 그럽니다. 이게 어떤 날이냐면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 2016년도 쿠데타에 연루가 됐다고 수천 명의 판사 검사를 구금을 합니다. 그리고 해임합니다. 완전히 뭐 파키스탄 무샤라프 대통령 지금 이런 나라하고 같이 된 거예요. 여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 얘기한다고 비상사태 선포하고 헌법 정지시킵니다. 대법원장 포함한 대법관 전원을 해임합니다. 2018년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 네. 대법원장이요 탄핵 안 하고요 대법관들 압력 넣어가지고 투표해가지고 해임합니다. 이 외에도 멕시코, 에콰도르, 온두라스 네. 이런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우리나라가 지금 이걸 뒤따라갑니까? 사법부가요 이런 식으로 하면 정말 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그러고요. 근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미국 헌법의 아버지 제임스 매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판사들이 입법부로부터 독립적이지 않다면 다른 모든 독립은 명목적일 뿐이다. 이미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렇게 위험한 나라로 다 듣고 제가 다 반박을 그래 위험한 나라로 가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 될 저희들이 이렇게 지리멸렬을 하고 제대로 역할을 못해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또 국민들은 또 알아야 되니까요. 지금 이제 민주당은 국회를 장악하고 의석이 많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뭐 행정 권력이든 뭐들 마비시키는 이걸 넘어서서 완전히 1인을 위한 1인 지배체제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거든요. 과거 같으면 민주당 내에서도 서로 개파가 있고 견제가 됐는데 완전히 1인 지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입법에다가 지금 현재 입법법만 가지고도 악법들을 남발했잖아요. 그거 겨우 막을 수 있었던 게 대통령의 거부권이라고 하는 그 제2요구권이었습니다. 이제 대통령까지 갖고 가면은 그 제2요구권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동안 유례 없이 이제는 사법 영역까지 계속해서 장악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려고 사법부를 이렇게 조금 전에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면 이제 1인 지배 체제가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되면은 그 이후 대한민국이 어디로 갈 건가 이런 걱정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예. 아주 비판이 거세죠. 네. 우리 또 조 의원님은 민주당 출신이신데 네. 지금 상당히 아니 그 안에 있을 강하게 때부터 비판을 그랬습니다. 했습니다. 저는. 뭐 평소에도 말씀 많이 해주셔서 물론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좀 상황이 좀 특수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민주당이 어떤 비상계엄과 탄핵 이런 상황을 거치지 있지 않았다면 민주당도 이렇게 무리하게 그 사법부에 대한 견제나 입법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늘리는 문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뭐 100명 늘리는 거는 이제 개별 의원이 입법을 한 거고 그렇게 늘릴 수 없다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다만 대법관 수를 좀 더 늘리자고 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그 양승태 대법원 때도 그 사단이 벌어진 게 상고 전문 법원. 왜냐하면 대법원에 지금 워낙 이 재판수가 늘어나서 미결 상태로 있는 상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민생 문제까지 발생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소하자 해서 상고 법원을 둘지 대법관의 수를 좀 늘리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대략 한 14명, 지금 현재 14명에서 20명 또는 한 30명 정도까지는 상당수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다만 대법관의 수를 늘리는 것은 저도 반대하지 않는데요. 일정 정도. 더 중요한 것은 아까 조홍천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한 것처럼 대법관을 뽑는 절차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대법관이 뽑는 절차를 특정 권력, 특정 정당이 독점해서 이거를 예를 들면 정권을 잡았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저도 반대합니다. 그래서 안 되겠죠. 그래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법관의 수를 늘리되 대법관의 지금 현재 선출 방식에 있어서 얼만큼 자격 심사라든지 투명하게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을 만큼 대법관으로서 공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출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사회가 깊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이 삼권 분립 문제는 사실 그분이 개인적인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삼권 분립을 어떻게 흔들겠습니까? 그거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입법, 행정, 사법 권력의 삼권 분립 체제는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흔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지금 현재 삼권 분립 체계에서 조금 더 뭔가 미세하게 견제와 균형식의 문제를 좀 더 재조정하자 이런 얘기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제일 중요한 원칙은 이번 비상계엄 과정에서 비태혁명이라고 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 현실 정치에 참여했는데요. 시민들께서 본인들의 주권, 권리의식을 굉장히 자각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헌법을 바꾸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권리, 국민들의 참여의식, 그리고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건가는 제도적 설계를 헌법에서부터, 그리고 이런 각종 우리 형법이나 또는 절차법에서 충분히 법률 체계에서도 반영을 해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당연히 그 과정에서 저는 이 민주당이 집권을 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집권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그런 논의를 우리 사회가 지혜를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 대표님 같은 분만 계시면 걱정을 별로 안 합니다. 근데 22대 국회 들어가지고 나오는 그 언사들이 아주 막 무서워요. 실제로 고등법원 지금 파기환송심 그 재판장하고 3명에 대해서 선조 후삼 그랬죠. 먼저 조의대를, 그 다음에 고등법원 판사 3명을 탄핵한다. 선조 후삼. 그러면서
5월 15일로 정했던 1차 기일 연기해라. 안 하면은 그대로 탄핵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재판부가 실제로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멀찌감치 날짜를 변경했습니다. 이 재판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재판 지연 맡겠다고 집행송달한다고 그랬습니다. 집행관이 들고 다니고 그래서 그 유세 현장에서 막 못 만나게 그렇게 한다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왜 갑자기 이걸 연기를 그 했을까요? 사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팩트는 사람 입맛에 집어넣으려고 넣어서 아니, 그대로 판결 나오게 하는 제가 겁니다. 얘기한 거는 대법관 숫자를 늘리자는 논의가 그동안 쭉 진행이 되어왔고요. 그러니까 지금 저는- 법사위에서 논의되는 걸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법사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홍 대표님만 계시면 내 걱정 안 한다니까. 네, 알았습니다. 잘라야 되겠습니다.